가족 모임에서 마주친 신우의 남편과의 금지된 시선. 오늘은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다.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한 번에 모여 얼굴을 보는 자리가 만들어지곤 했다. 거실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웃음으로 가득했고 주방에서는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지고 있었다. 전, 고기, 김치찌개, 탕수육 같은 음식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집안 가득 퍼졌다. 나는 오랜만에 모임에 조금 들뜬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안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곧 나타났다. 신우이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로 향했다. 신우이의 남편, 그러니까 내겐 처남댁의 남편일 뿐인 그 사람. 나는 그와 평소 특별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고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관계였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의 눈빛은 유난히 날카롭고 또렷하게 다가왔다. 단정한 셔츠 차림, 성실해 보이는 외모, 그리고 말없이 자리를 잡는 모습이 평범하게만 보여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내 시선이 그를 향한 채 떨어지지 않았다. 그와 눈이 처음 마주친 건 내가 물잔을 건네던 순간이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의 눈빛은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한 울림을 남겼다.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나는 괜히 서둘러 고개를 돌렸고 물잔을 내려놓으며 애써 다른 대화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귀는 온전히 대화에 집중되지 않았고 시선은 계속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시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모두들 소란스럽게 이야기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아이들의 근황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부모님의 건강을 물었다. 평범하고 따뜻해야 할 대화 속에서 나는 자꾸만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시선이 더 강하게 끌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에 섞여 있었지만 틈틈이 내 쪽을 향해 흘러오는 시선을 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더해졌다. 내가 잔을 들고 있을 때 그의 손과 내 손이 스치듯 닿았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내 심장은 불필요하게 크게 뛰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지만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술자리의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있었고 이 작은 스침을 눈치챌 리 없었다. 하지만 내겐 그 순간이 유난히 길게 남았다. 나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왜 이러는 걸까? 가족 모임에서, 그것도 신우이의 남편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마음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다시 눈이 마주치길 기다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의 눈빛은 분명히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이 아닌 더 은밀한 무언가를 담은 듯한 시선이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신우이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른 친척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그는 내 쪽으로 조금 더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마치 아무렇지 않게 웃는 듯 했지만 그 웃음 뒤로 깔린 기묘한 기운을 나는 감지할 수 있었다. 작은 목소리로 흘러나온 그의 말. 오늘따라 많이 달라 보이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내 귓가에 오래도록 남아 심장을 두드렸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잔을 들고 천천히 입을 적셨다. 하지만 술의 쓴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 번지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더 짙게 퍼져갔다. 가족 모임 속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배경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오직 그와 나 사이의 공기만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의 이 모임이 단순히 웃고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건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식탁 위의 음식은 줄어들었지만 술병은 오히려 하나둘 더 늘어갔다. 웃음소리와 대화는 점점 더 커졌고 모임의 분위기는 활기를 넘어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큰 소리로 웃었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의식은 계속해서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 사람, 신우이의 남편. 그의 시선은 분명 의도적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틈틈이 내 쪽을 향하는 눈빛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같은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그건 착각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빛은 단순히 우연히 스친 것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자극이 되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다른 친척들도 각자 대화에 빠져 있었고 식탁 한쪽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타듯 그는 내 옆에 놓인 접시를 집어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바쁘죠, 요즘?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말투와 시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가까이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짧게 대답했다. 그럭저럭요. 대답은 무심한 척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접시를 내려놓았고 다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내 안에서 불씨처럼 남아 계속해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잠시 후 다른 친척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모두가 크게 웃었고 나도 덩달아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웃음 속에서도 그와 눈이 또 마주쳤다.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멀리서 울려 퍼지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이어졌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는 웃음 속에서 은근히 잔을 들었다. 그리고 내 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잔을 부딪혔다. 그 동작은 자연스러웠지만 나에겐 특별하게 느껴졌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는 순간 마치 둘만의 비밀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았다. 아무도 모르는 시선과 제스처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따라 술이 빨리 돌았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마음은 조금 더 느슨해졌다. 하지만 오히려 그 느슨함 속에서 감각은 더 예민해졌다. 그의 손짓 하나, 눈길 하나가 내 안에 크게 새겨졌다. 신우이가 돌아와 그의 옆에 앉아도 그는 태연한 듯 대화를 이어갔지만 나는 그 태연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느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얼굴 뒤에 감춰진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거의 비워지고 몇몇은 소파에 기대어 대화를 이어갔다.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 놀기 시작했고 어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그 속에서 그는 한 번 더 내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우리 둘 사이엔 말 없는 대화가 오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분명 해서는 안 될 감정임을 알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금지된 만큼 더 강하게 이끌리고 감춰야 할수록 더 선명해졌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술잔을 비웠다. 그러나 쓴맛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그 사람의 눈빛만이 남았다. 불편해야 할 자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기대되는 마음이 생겼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점점 짙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미 선을 넘어서는 길 위에 발을 내디뎠다는 것을. 술잔이 몇 차례 더 오가자 사람들의 목소리는 조금 더 커지고 웃음은 한층 거칠어졌다. 이미 몇몇은 소파에 몸을 기대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방 안에서 희미하게 퍼져나왔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모임은 편안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만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이유는 분명했다. 내 시선이 계속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고 그의 시선도 내게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술이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솔직해졌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못할 행동을 오늘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조금씩 허용하고 있었다. 술잔을 다시 채우는 그의 손동작 하나에도 눈길이 갔고 옆자리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그의 목소리에 귀가 곤두섰다. 그가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볼 때면 나는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를 보며 나도 무의식적으로 따라 일어섰다. 부엌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저 자연스러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상하게 긴장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싱크대 위에 놓인 접시를 정리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괜히 더 눈이 가네요. 그 말은 평범한 대화처럼 흘려들을 수 있었지만 내 귀에는 마치 고백처럼 울렸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고 나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문이 막혔다. 술이 좀 올라서 그래요. 간신히 그렇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도 그걸 알아차렸는지 짧게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이미 말보다 더 확실한 신호가 오가고 있었다. 잠시 후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신우이가 내 옆에 와 앉았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나와의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가족들이 던지는 농담에 웃으면서도 그의 무릎이 살짝 내 다리에 닿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단순히 좁은 자리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단순함 속에서 더 큰 의미를 느끼고 있었다. 무릎이 스친 짧은 순간에도 나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대화는 여전히 이어졌다. 누군가는 여행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아이들 성적을 걱정했다. 평범한 가족들의 대화였지만 내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희미했다. 내 의식은 오직 그 사람과의 미묘한 접촉과 시선에만 머물러 있었다. 나는 애써 술잔을 비웠지만 술의 쓴맛은 금세 사라지고 가슴속에 남은 것은 이상한 뜨거움이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지만 눈길만큼은 달랐다. 짧게 스쳐 지나가는 시선 속에서 나는 분명히 어떤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숨겨진 열망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미 이 관계가 평범함을 넘어서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내 안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한쪽에서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경고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순간을 더 느끼고 싶다는 속삭임이 이어졌다. 가족 모임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 두 감정은 더욱 혼란스럽게 얽혔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는 슬쩍 내 쪽으로 잔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조심하세요. 얼굴이 많이 붉어졌어요. 마치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장난기와 관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괜히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술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단순히 술자리가 아니었다. 오늘 이 자리, 이 모임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단순한 시선 교환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서 이미 금지된 감정은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싹은 앞으로 더 크게 자라날 것만 같았다. 시간은 어느새 깊어가고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은 거의 비워졌고 술병만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다. 웃음소리와 대화도 조금씩 잦아들며 집안에는 느긋한 여유가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꾸벅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돕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모임이 정리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빈 접시를 모아 부엌으로 옮겼다. 늘 해오던 습관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서자 이미 그가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린 듯한 타이밍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쪽을 바라봤다. 그 미소는 평범했지만 오늘따라 더 이상하게 다가왔다. 제가 할게요.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접시를 내 손에서 받아들었다. 손끝이 잠시 닿는 순간 아주 짧은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전해졌다. 단순한 스침이었지만 내 심장은 또 한 번 크게 요동쳤다. 나는 괜히 시선을 접시로 돌리며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내 마음의 동요를 읽어낸 듯했다. 부엌 창문 너머로는 밤이 깊어가는 풍경이 비쳤다. 집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환했지만 그 순간 부엌만은 또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이곳은 마치 우리 둘만이 남은 별도의 세계 같았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참 오래 기억될 것 같네요. 그 말은 설거지 소리에 묻힐 정도로 작았지만 내 귀에는 분명하게 그리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혹여 누군가 들어올까 싶어 괜히 긴장하며 싱크대 옆에 놓인 수건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마음 한켠에서는 더 오래 이 순간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은 여전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아무도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데 자리로 돌아온 순간 그의 무릎이 또다시 내 다리에 닿았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미묘한 접촉 속에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다. 그는 웃는 얼굴로 신우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시선은 틈틈이 내 쪽을 향했다. 나는 시선을 피했지만 동시에 그 시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듯 우리는 끝없이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때마다 숨은 더 가빠지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가족 모임의 마무리를 알리는 듯 누군가는 이제 슬슬 정리하자는 말을 꺼냈다. 아이들이 졸린 얼굴로 방에서 나왔고 어른들은 외투를 챙기기 시작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의 존재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단순한 시선, 짧은 대화, 스치는 접촉. 그 모든 것이 이미 내 마음을 휘감고 있었다. 현관 쪽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신발을 챙기고 인사를 주고받으며 북적였다. 나는 신발을 꺼내려 허리를 숙였고 동시에 그의 그림자가 내 옆에 드리워졌다.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체온 그리고 짧게 스쳐 지나간 목소리. 조심히 들어가세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인사였지만 그 순간 내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이 모임이 단순히 가족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 그와의 시선이 마지막까지 이어졌고 그 시선 속에는 분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가족 모임의 끝, 그러나 내 안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금지된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힘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오늘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와 대화들이 한꺼번에 멀어졌다. 현관에 기대선 채로 신발을 벗으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방금 전까지 가득 차 있던 웃음과 목소리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오늘의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식탁에 앉아 술잔을 부딪히던 순간 부엌에서 스친 손길, 그리고 마지막 현관 앞에서의 짧은 인사. 그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순히 가족 모임일 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이건 아니야.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지만 다짐은 아무 힘도 가지지 못했다. 오히려 그를 떠올릴수록 가슴은 더 빠르게 뛰었고 얼굴은 다시금 달아올랐다. 나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방 안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위에 앉았다. 텅 빈 방, 조용한 공기, 그리고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혼자인데도 이상하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내 곁에 머물러 있는 듯 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마자 그날의 시선이 다시 떠올랐다. 잔을 부딪히던 순간 그 짧은 속삭임, 그리고 내 다리를 스쳐 지나간 무릎의 감촉. 하나하나가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무심히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그때의 감각을 다시 느끼려는 듯 했다. 왜 하필 그 사람일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분명 평범한 사람이었다. 신우이의 남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그의 눈빛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고 나 또한 그것을 느꼈다.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선명했다. 침대에 몸을 눕히고 담요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몸은 따뜻했음에도 마음은 더 뜨거워졌다. 그와 나눈 대화는 고작 몇 마디에 불과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오늘따라 달라 보인다. 그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단순한 칭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말 속에서 다른 의미를 찾고 있었다. 마치 그가 내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느낌. 잠시 후 휴대폰 화면을 켜보았다. 가족 모임에서 찍힌 단체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와 있었다. 모두 웃는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내 시선은 단번에 그를 찾았다. 사진 속 그는 신우이 옆에 서 있었지만 시선은 어딘가 비껴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카메라가 아니라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사진 속의 수많은 얼굴 중에서도 오직 그의 눈빛만이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급히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진 속의 시선은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었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어버렸다. 이건 단순히 내 마음속의 착각일까, 아니면 그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불을 덮은 채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오늘의 순간들을 잊으려 눈을 감았지만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그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스친 손길.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다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금지된 길로 한 걸음 더 들어서고 있었다. 고요한 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하지만 내 안에서 울리는 건 그보다 더 큰 심장의 박동이었다. 나는 알았다. 오늘이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새하얀 빛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운 안개에 쌓여 있는 듯 했다. 어제의 장면들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꿈속에서도 나는 그와 시선을 주고받고 있었다. 눈을 떴음에도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려 했지만 마음은 온통 어제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도 나는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채팅방에는 여전히 가족 모임에서 찍은 사진이 남아 있었다. 나는 화면을 확대해가며 글을 찾아보았다. 웃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눈빛만은 또렷하게 내 쪽을 향해 있는 듯 보였다. 착각일지도 몰라.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마음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러 나가고 아이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모든 순간 머릿속에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길을 걷다 스치는 바람 속에서도 마치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오늘 오래 기억될 것 같다. 그 말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 심장은 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신우이의 이름이었다. 무심코 열어본 메시지에는 모임 때 찍힌 또 다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모두가 소파에 앉아 웃는 사진. 나는 애써 그 사진을 흘려보려 했지만 시선은 본능처럼 그를 찾아갔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의 눈빛은 다른 곳이 아닌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단순히 사진 속 각도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을 핑계 삼아 나는 더 깊이 그를 떠올렸다. 사진 속 한 장면이 내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변해갔다.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음 뒤에서 오직 나와 그만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이어지는 듯한 착각. 나는 잠시 사진을 끄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머릿속의 이미지는 이미 각인된 듯 지워지지 않았다. 해가 지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어둠이 스며들자 어제의 장면은 더욱 선명해졌다. 나는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하자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낮고 차분한 어제의 그 목소리. 혹시 잘 들어가셨죠? 아주 짧은 한마디였지만 내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다. 순간 숨이 막히고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간신히 짧게 대답했다. 네, 덕분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긴 침묵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묘하게 편안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제 괜히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평범한 사과 같았지만 나는 그 말 속에서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확인. 어제의 시선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있음을 전하는 말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그 말은 솔직한 고백이었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조차 놀라운 대답이었다. 그 순간 선을 넘어서는 발걸음이 시작된 것을 나는 느꼈다. 통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몇 마디 대화 후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짧은 통화 속에서도 내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다. 오늘은 단순히 어제의 여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계속 울려 퍼졌고 그 몇 마디의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괜히 눈길이 갔다. 그건 분명히 고백이었다. 단순한 실수로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에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은 자꾸 어제의 순간으로 되돌아갔다.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새로운 알림이 떠 있었다. 발신자는 그였다. 이름 대신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이제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어제 잘 자셨어요? 아무렇지 않은 인사였지만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까 망설였다. 잠시 동안 손끝이 맴돌다가 결국 아주 짧은 답장을 보냈다. 네, 덕분에요. 보내고 나서도 심장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장을 보러 나갔을 때도 집안일을 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오직 휴대폰 생각뿐이었다. 언제 다시 메시지가 올까 혹은 오지 않을까. 작은 알림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러다 오후가 되자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하루도 길었죠? 나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한참 동안 답을 고민했다. 너무 빨리 답하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무시하기엔 마음이 이미 그에게 기울어 있었다. 결국 나는 짧게 그러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답을 보냈다. 네, 조금 피곤하네요. 단순한 대화였지만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다. 메시지는 몇 번 더 오갔다. 날씨 이야기, 일상의 피곤함 같은 가벼운 대화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대화는 단순한 일상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밤이 되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대화가 이어졌다. 그는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도 틈틈이 은근한 말을 던졌다. 어제는 정말 이상했어요.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심장이 요동쳤고 입술은 말라붙었다. 간신히 짧게 대답했다. 저도 조금은 그랬어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와 나 사이의 벽이 조금 더 낮아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들키면 안 되는 관계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조심스러움조차 우리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다. 통화가 끝나고 난 뒤에도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화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의 대화와 그의 목소리를 곱씹었다. 가족 모임에서 시작된 단순한 시선이 이제는 이렇게 깊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감정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시작된 길 위에서 나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도 평범하게 흘러갔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다.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건네고 시장을 다녀오고 필요한 일을 처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렸고 휴대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다. 손끝이 괜히 화면 위를 맴돌았고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오후가 되었을 무렵 마침내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지만 이제는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다. 오늘은 하루가 길게 느껴지네요. 단순한 인사 같은 문장이었지만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별것 아닌 말인데도 마치 가슴 깊숙한 곳을 두드리는 듯 했다. 망설임 끝에 나는 답장을 보냈다.
저도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날씨가 어떻다. 오늘은 유난히 피곤하다.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그 문장들 하나하나는 나에게 묘한 떨림을 전해 주었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흔한 대화일 뿐이지만 그와 나누는 순간에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문장의 끝에 찍힌 점 하나, 표현된 단어 하나가 모두 의미심장하게 보였다. 나는 마치 그 속에 숨겨진 다른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그의 문장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러던 중 그가 갑작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순간 손끝이 멈추고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단순한 제안일 수도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약속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달랐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커피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제의 눈빛, 부엌에서의 짧은 대화, 그리고 현관 앞에서의 마지막 인사. 그 모든 순간이 하나로 이어지며 이 제안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답장을 보내야 할지 보내지 말아야 할지 수없이 망설였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 라는 이성의 목소리와 그를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의 속삭임. 두 목소리가 끝없이 부딪히며 나를 흔들었다. 결국 손끝은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적은 후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문자가 전송되고 화면에 대화창이 표시되자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새로운 길을 열어버린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답장이 도착했다.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제안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곧 다시 들어 올려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대답을 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내 마음은 선택을 끝내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나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답장을 보냈다. 네, 괜찮아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바뀌었다. 단순히 시선을 주고받고 짧은 대화를 나누던 단계가 아니었다. 이제는 실제로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만남을 약속한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음을 나는 그 즉시 깨달았다. 밤이 찾아오자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내일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디서 만나게 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요동쳤다. 손끝은 차갑게 식었지만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억지로 눈을 감으려 해도 상상은 끝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설렘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두려움이 함께 엄습했다. 만약 누군가에게 들킨다면? 가족이 알게 된다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닥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내일의 기대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오히려 금지된 관계라는 사실이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켰다. 그의 번호가 빛나고 있었다.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숫자였지만 이제는 그 무엇보다 특별하게 보였다.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무심히 쓰다듬듯 움직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러나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내일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그 만남은 단순한 대화나 시선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오늘까지의 모든 것은 예고편일 뿐 진짜 이야기는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의 시간 속을 걷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옷장을 열고 평소처럼 편안한 옷을 집어들었지만 자꾸만 망설여졌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자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조금은 단정하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이고 싶었다. 누군가 눈치채지 않을 만큼 평범하지만 동시에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차림새를 고르고 또 고르며 시간을 보냈다. 결국 무난한 블라우스와 코트를 걸쳤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도 가벼웠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발목을 잡았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 건 아닌지.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그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밀려왔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는 곧바로 그를 찾아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던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짧지만 깊은 시선이 오갔다.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나는 천천히 그의 맞은편으로 다가갔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긴장감은 분명했다. 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여긴 늘 이 정도예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듯 했지만 그 침묵조차도 묘하게 편안했다. 곧 주문한 커피가 도착했고 우리는 잔을 들어 올리며 짧게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어제의 밤처럼 다시 심장이 크게 요동치는 걸 느꼈다. 대화는 처음엔 가벼웠다. 요즘 일은 바쁘신가요? 아이들은 잘 지내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평범한 대화. 하지만 그 대화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말은 평범했지만 눈빛과 표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길 속에서 그리고 말끝에 묻어나는 미묘한 떨림 속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사실 어제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듯 짧게 웃었다. 저도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서로의 고백이 이어지는 순간 공기 속은 더 뜨거워졌다. 주위의 대화와 웃음소리는 점점 멀게만 느껴졌다. 오직 우리 둘 사이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렇게 보니 좋네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짧고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담담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이미 들켜버린 감정이 숨어 있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커피잔은 반쯤 비워졌고 우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다. 일상의 피곤함,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제 느꼈던 이상한 감정까지.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고백들이 이어졌다. 어제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짧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정말 많이. 순간 눈길이 마주쳤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긴 시간이 흐른 듯한 눈빛 교환 속에서 우리는 이미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들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두려움조차 이 순간의 설렘을 가리지 못했다. 카페 밖으로 해가 지고 창문 너머로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우리는 여전히 마주 앉아 있었다. 말은 줄어들었지만 눈빛은 더 깊어졌다. 오늘 이 만남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열린 문은 다시 닫히지 않을 것이고 오늘의 만남은 앞으로 더 큰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만남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엔 충분했지만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우리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자리를 정리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내게는 모든 풍경이 흐릿하게만 보였다. 오직 그의 존재만이 뚜렷하게 다가왔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는 그렇게 짧게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헤어지는 순간 나는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뒤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대화창에는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지금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인이었다. 나는 무심히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치며 다시 내일을 떠올렸다. 오늘이 끝이 아닐 거라고 내일도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 앞에 낯익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신발.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다. 신우이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쩐지 심장을 조이는 힘이 느껴졌다. 나는 당황을 감추려 애쓰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여길? 신우이는 천천히 미소를 거두며 눈빛을 바꾸었다. 그리고 내 휴대폰을 가리켰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는지 제가 다 알아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심장은 귀까지 뛰어올랐다. 무슨 말이에요? 간신히 그렇게 묻자 그녀는 내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오늘 카페에서 마주 앉아있던 나와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창가 자리,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커피잔 사이에 흐르던 공기까지 그대로 찍혀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신우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남편을 모를 거라 생각하셨어요? 그 눈빛, 그 행동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은 굳어붙었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신우이는 휴대폰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 차례예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모든 게 들켜버렸다는 공포,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제의 설렘과 기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차갑고 무거운 현실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주고받은 시선, 메시지, 만남.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 금지된 감정의 끝은 언제나 파국일 수밖에 없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